처음 왔을 때 좀 놀랐죠, 분위기 좀. 네. 영상으로 좀 보셨겠구나, 유튜브로. 근데 이것만 받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통한지는 찾아오는 거 힘들어서. 좀 힘들었는데 뭐. 마이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짝 비가 오고 있는데, 자,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107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제 또 이슈가 또 뉴스가 요즘 항상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마 또 유튜브로도 많이 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니까 네네. 추석 동안에 심심하지 않으시게 네네네. 저희가 레스를 추석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과식한 다음에 이제 소화 겸 산책하면서 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추석 때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많이 음식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만 이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삼각김밥 놔두고선 할 것 같아요. 이제. 차례 지내고 핫바 드리고 음식을 만드는 건 줄어들었는데 먹는 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사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리고 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나중에 이제 삼각김밥 좋아하셨어 우리 조상을 하면서 이제 삼각김밥 올리고 핫바 올리고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피칸 파이 놔주세요. 피자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하면서, 자, 네버엔딩 스토리 10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걸 안 했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07회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짝 그 명절 때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바꿔서 이렇게 느낌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좀 행설수설하냐? 오늘 또 새 식구가 왔습니다. 새 식구 만나기 전에 헌 식구부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네, 반갑고요. 자, 저만 실명을 거의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실명 개그맨. 역시 사실 위험한 방송인지 알면서도 이름을 알리겠다고 그렇게 실명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저도 실명이에요. 그럼 실명 아니잖아요. 마씨 집안의 아, 자녀. 아하. 원래 한 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본명이. 한 글자예요. 한 글자요? 차는 아니고 딴 건데, 딴 건데. 마작. 자, 도박하지 말라고 착실하게 해서 하라고 살라고 지어준 이름 마작 이런 거 괜찮은데. 자,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제 그 유튜브에 가끔씩 손말 TV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 계속 요즘 굉장히 자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생각보다 잘 받으세요. 그래요? 네. 네. 내가 알던 사람하고 많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래요. 색다른 평가 감사합니다. 네. 자, 명절을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순간, 네네네. 우리 박수엽 씨 옆에 있을 겁니다. 우리 박수엽 씨, 사랑하는 우리 박수엽 씨, 네. 80대 중반, 네. 꽃다운 박수엽 씨 옆에 있을 겁니다. 야, 저번에 이제 또 가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랑 또 얘기 많이 나누신다고. 그렇죠. 요번에도 또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 갖고 오시겠네요. 그렇죠. 녹음을 해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한 3회치 분량 정도는 또 뽑아 오시겠네요. 그렇죠? 네. 자,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뉴스는 별의별 일이 많았죠? 그렇죠. 그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네네. 피곤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세요? 원래 우리 집은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니까 엄마가 질문을 하시죠. 이건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알려주시는 거. 나랑 비슷하네. 저랑 비슷하네. 저는 예전에 저번에 설날 때 한번 큰 집 가가지고, 왜냐면 거기 우리 큰 집에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박상우?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이신데 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나라 TV 보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구속되기 전이었거든요. 추석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그때인데 깨끗한 사람이라고 저분은 아니라고 내가 알기로는 많다 사건 사고가 많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저 사람 구속되면은 내가 네 앞에서 죽을게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건강하셔야죠. 나 볼 때마다 자꾸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건강하셔야죠. 네.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문상혁 기자가 한 2주 정도 하고 지금 잠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후보자도 한번 우리가 만나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다음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도 한번
네버엔딩 스토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당당하게 본인의 이름을 안 밝히고 오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와주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동안? 네, 중독 중독돼. 네, 중독일 정도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그래요? 물어보면 안 되지. 새날을 잘 듣고 계시나요? 새날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새날 저도 우리 아는 애가 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형 그 잘 들었다고 방송. 그 개그맨 선배가 누구냐?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맞냐 하면서 나를 추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였거든. 그래서 많이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나와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뭐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훨씬 더 이렇게 좀 웜하다 해야 되나? 따뜻한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옷을 많이 두껍게 입고 오시네요. 혼자만 웜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오려고 긴팔 입고 오셔가지고. 네, 여기 올려 주말에 난방 하나 구입하고 어저께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염색도 좀 하고. 네네네. 스타일을 오늘 좀 하고 오셨어요. 제가 이메일을 전달받아서 처음 네네. 전화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당황하지 좋아서 않아요? 저 마찬데 할 때? 지금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와.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느낌 기분이 알아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진짜 그 전화 받았을 때 느낌 좀 놀랐죠. 내가 듣던 방송에 있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연예인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하고 지금 하이파이브 하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푸나님 전화 받을 때 그랬다니까 진짜로 깜짝 놀라가지고 저 푸른 나무 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뭐지 이거 푸른 나무 갑자기 푸른 나무를 예? 하다가 새날 아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오사춘기로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사춘기가 다시 온 것 같아요. 뭔가 좀 네거티브하고 네네네. 세상을 보는 게 좀 불만이고 가족을 보는데도 화가 자꾸 나고 그건 다 그러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서 네. 내가 사춘기가 다시 왔구나. 그런 이유면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춘기예요. 다 불만이 많아요 저는. 네. 세상이 꼴 보기 싫어서 눈도 작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많아. 자,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냥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이 방송에 네네. 제 목소리가 이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일단은 가족하고 이렇게 한 3시간의 이렇게 장고 끝에 회의를 해서 가족들하고 예. 나가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번 정도 새날에 한 번은 이메일을 보내고 한 번은 이렇게 문자 비슷하게 보냈어요. 네네. 예전에 이제 누가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군자금이 필요하다고 마차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김성태 고소당했죠.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죠. 네네. 어디다 돈을 내야 되냐. 필요한 분이네 이분. 아무 네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필요한가 보다. 네. 저는 처음에는 네네. 마차님하고 이 푸나님하고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나하고 김혜자하고 이제 그래서 다 부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부가 하는 방송이에요. 부부가 하는 방송. 나이 차이는 띠동갑 넘을 텐데. 부부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최불암 김혜자 뭐 이런 스타일. 그때 이제 뭐 구속이 되니 무슨 고발을 당하니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모아두고 네.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 가서 말을 잘못하면 이제 고발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네네. 아무것도 아닌 날이 정말 놀라운 날로 나타나고 있고 네.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네네. 이렇게 법적인 구속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우리도 위험해. 나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위험할 것 같으면 제가 말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머님께서 알면 좀 죽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조금 위험한 게 주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조금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좀 신경 쓰시면서 실명 거론을 가급적 좀 피하면서 하시면 좀 괜찮아요. 뒤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붙이시면 그렇죠.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네네.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누구 먼저 얘기할지. 자, 오늘의 주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저는 3번이고요. 와우.
제가 1번이에요? 넘버 원입니다. 야, 그리고 몇 번이에요? 2번. 저 3번이요. 제가 4번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사춘기님, 네, 시작하자마자 구속되는 모습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꿨어요? 아, 바꿨어. 아, 우리 마차님이 4번 하고 싶다 그래서 4번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사춘기님부터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새날에서 수입한 저렴하게 수입한 용병 오사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유학 컨설팅 일을 해요. 이야. 아, 야, 이번 사건은 이번 청문회랑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일을 그러니까. 하셨네. 네, 그래서 오. 아주 그 외국에 이제 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아, 되는지 그러면 본인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조금 다녔는데 야. 실패를 하고 한국에 네.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난 지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중학교부터 다시 가고 싶어요. 세인트폴 가고 싶대요. 샌폴을 갈 수 나이 있는 많아서도 중학교로 입학이 되나요? 키만 맞으면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그 동양대학교 총장님의 네네. 이력을 확 훑었는데 오. 제가 그 템플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워싱턴 바프티스트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진짜, 기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템플대 MBA를 갖고 있거든 최성희가. 예, 예. 그런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워싱턴 베프티스트 그게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교. 네. 지금 최성애가 교육학 석박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대에서 워싱턴 침례신학대로 갈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뭐지 그 다운그레이드. 학교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학교에서 아. 저 학교로. 아, 그러니까 맞아요. 다운그레이드라는 말씀이 예. MBA에서 석박사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프로 야구 선수인데 갑자기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뛸 수 없다. 뭐 이런 아마 이렇게까지. 정도가 아니라 아니가. 그 학교의 레벨은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를 다니던 학생이 동양대 대학원 가서 박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거의. 안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바보 이거. 차라리 서울대를 관뒀으면 관뒀지. 음. 서울대에서 이쪽으로 전학을 간 케이스거든요. 트랜스퍼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얘기입니다. 일단 동양대는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예. 동양대는 4년제 인가를 받은 학교지만 네. 지금 워싱턴 침례신학교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아, 미국에는 그래요? 뭐냐면 CBIS라고 SEBIS라고 CBIS 넘버가 있어요. 그 번호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F1 비자라고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넘버가 있는 학교 맞아요. 근데 학위는 인정이 안 되는 학교 아니에요? 학위 인정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컬리지에서도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이나 석사나 아니면 PhD 디그리라고 해서 박사를 주는데 컬리지에서도 많이 줘요. 그런데 그 학교는 말 그대로 학사만 줄 수 있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석박사는 안 되고. 네. 그 학교는 기록 제가 받으면 알기로 됩니다. 한국말로 수업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처갓집 양념 통닭이 1층에 있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오사춘기님이 한 3분 정도 얘기하셨는데도 벌써 지금 일단은 저기 동양대에서부터 연락이 올 것 같고 일단은 가족들이 걱정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다. 요거를 항상 이거는 꼭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내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다. 다음부터 동양대라고 안 하고 D대라고 합니다. D대. 네. DY 대학교. 네. 너무 확신에 차서 본인은 확실히 차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돌려치기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고. 아, 내가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진짜 우려한 일이 생길까봐 말하면서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잘 한번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에 말 그대로 유학은 끝판왕입니다. 예, 유학은 부모의 이제 학력, 그다음 또 경력, 재력, 그다음에 현재 무슨 직업까지 네네. 총망라해서 유학의 코스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또 그 미국은 요즘에 호주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나 돈이 얼만큼 있다고 잔고 증명을 내야지 입학 허가가 됩니다. 와. 맞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유학- 얼마 있다라는 걸 그렇죠. 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게 왜 어렵냐면 예. 말 그대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예
학교에 어드미션도 안 되고 비자 자체를 못 받아요. 하지만 매우 유명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네. 아이비리그 해놓고 네. 뭐 코넬이나 아니면 뭐 하버드나 아니면 네. 예일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대학은 또 틀려요. 어드미션을 받고 나면 4만 불 이상의 아빠가 이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미만일 경우에는 그걸 달라고 해서 여기다 사인을 해서 냅니다. 내면 장학금을 90% 정도 주지요. 와, 오, 잘 돼 있네. 오히려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친구들한테는 그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네요. 네, 미국이. 맞습니다. 예. 네. 아빠 연봉이 4만 불 이하요? 보통 4만 1,000불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한- 5천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수입이 낮으면은 이제 등록금을 90%. 90% 준다라는 그런데 거죠. 기본적으로 하버드를 가는 애들이 와. 예. 4만 1,000불 미만의 그 부모님 재력이 될 없지. 수가 없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런가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아, 미국에서도 되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준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하버드에 건널 수 없는 강이란 네. 그 책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정말 생고생을 해서 죽도록 그걸 해갖고 이제 들어갔더니 남들은 아무도 아니게 들어온 거예요. 아. 아빠가 변호사고 엄마가 의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자기는 말 그대로 하버드 앞에 이제 강이 있는데 자기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이제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야,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게 왔는데도 네. 또 친구들하고 공감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개천에서 용이 나서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보냈더니 거기 내에서도 또 못 어울리게 되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스티브 잡스 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네. 그 자퇴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자퇴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양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갖고 등록금 내주는 부모님이 너무 딱해가지고 자기가 자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갔을 때 그 느끼는 소외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미국에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의 직업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재밌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예.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막 너무 재밌어졌는데? 식상해. 뭐 엄마가 잘 살고 아빠가 잘 살아서 무슨 좋은 대학을 가서 뭐 남들보다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요 얘기도 재밌었는데 네. 딴 것도 있어요? 딴 거 재미없으면 바로 다시 요 얘기 이어가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네. 우리 부모님이 반백년간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네, 장사를 하셔서 물장사를 하셨어요. 물장사라면은 그러니까 뭐 캬바레, 와. 그다음에 스탠드바, 야. 그다음에 룸사롱, 룸사롱. 중식당, 우와. 그다음에 와. 경양식집. 경양식집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도 이제 카사블랑카라고. 야. 거기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맞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고급 경양식집. 그 경양식집을 했지만 그래도 그 룸사롱 하던 시절을 못 잊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갖다 썼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카사블랑카로. 룸사롱 할 때 그 안주 만들던 그 실력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지고 경양식집으로. 룸사롱은 이름이 되게 이렇게 좀 촌스럽긴 한데 되게 손님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이름이 모카 맛이었습니다. 야, 이거 아시는 분들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쭉 해서 우리 그 5식구 5남매인데 5남매를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한 15년 정도 네. 전부터 업종을 바꾸셨어요. 어떤 걸로? 뭘로 바꾸셨냐면 나이도 이제 부모님도 나이를 많이 드셨죠. 스스로 나이로 봤을 때 이제 콜라텍 쪽으로 넘어가신 나이 되셨잖아요. 예. 정확하게 맞아요. 맞았어요? 진짜요? 네. 야. 노인 나이트라고 해서 와. 콜라텍을 하세요. 콜라텍이 뭘까? 네. 야, 뭔가 감각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이제 쭉 가봤죠. 가봤는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가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춤추는 가끔가다 모습을. 가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서빙도 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춤은 같이 못 춰드리지만 심부름도 많이 해드리고 근데 정말 콜라만 팔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데 그건 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일단은 뭐 있는 것만 제가 팩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콜라텍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뭘 하나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던데 600평인 거예요. 600평. 와, 엄청 크네. 600평이면 롤라장 롤러스케이트장 아니에요? 같은 네. 곳이에요.
와. 비겁하게 저기서 뭘 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딱 봤더니 하루에 노인들이 500명이 오세요. 와. 매일같이. 500. 그러니까 입장료가 얼마예요?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아, 싸네요. 아, 1,000원을 딱 내고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그 멤버십이 있습니다. 오. 2만 원을 내면 한 달짜리 쿠폰을 드리는데 쿠폰이 뭐 별게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뭐 사인해 주시는 거. 자기가 써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중독이 되나 봐요. 예. 왜냐면 노인 양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저 장기 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등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니까 이런 데 오면 즐거운 거예요. 1,000원 딱 내고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웃장을 딱 까고 이제 네. 옷을 맡깁니다. 500원이에요. 그게. 아, 마이 같은 거 자켓. 그렇죠. 예. 이제 춤을 춰야 되니까 500원을 주고 딱 맡기 했어요. 보증금 2억 내고 딱 하루에. 아, 그 옷장 관리하시는 분이 보증금이 2억짜리. 그렇죠. 야, 하루에 500원씩. 야, 괜찮네. 500번. 500명이면은 25만 원. 아, 현찰로. 그러네요. 하루에 25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굉장히 네. 좋죠. 네. 그리고 언제 출근을 하냐면 11시에 출근해요. 아, 5시에 퇴근. 야, 그러니까 야. 어른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좋네. 뭐 옛날에 술집 할 때는 엄마 막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새벽 4시에 들어오고 또 아시죠? 또 상무 전무 아저씨 우리 삼촌들 그 돈 받으러 다니고 막 가끔가다 아버님 저기도 가시고 이제 그런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거시기를 깔끔하네. 11시에 출근, 5시에 퇴근. 아, 우리 부모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 뭔가 뉴질랜드 이야기 같아요. 야, 저는 거기 그 보증금 한 1,000만 원 내고 좀 구두 광내 드리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반짝반짝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닦아주는 이제 거. 확인된 비즈니스라서 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아, 자리 예전에 잡았구나.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원래 네. 저희 찜질방도 그러잖아요. 수건 따로, 그다음에 식혜 따로, 아. 그다음에 아. 세신 따로,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때밀이 아줌마 다 따로 그다음에 이발소 따로 다 그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돈과 보증금을 내고 완전 이제 조립식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춤 선생님 그 티처들이 아, 있구나. 노래 강사님처럼 춤 6 선생님이. 분이 딱 해갖고 차차차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러 뭐 룸바, 뭐 네. 지루박. 근데 rum바 이런 건 잘 모르세요. 보통 지루박을 보통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자분이 살짝 부족하니까 61세에서 64세 아줌마들 스카우트해서 40만 원 정도의 그렇게 해서 야, 500명이 들어와요. 어떻게 모든 세대에서 똑같네요, 그 구조는. 정말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그러다가 제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막 춤을 추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식당으로 쫙 가요. 가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모여갖고 되게 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구찜 12,000원, 뭐 꼬다리 7,000원. 왜 이렇게 싸요? 예, 그래서 노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니까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뭉쳐요. 넌 월요일 날 싸. 넌 화요일 날 싸.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 날 싸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나와서 멱살을 한번 잡고 이놈이 쏘는 날인데 이놈이 안 왔어 오늘 하면서 막 그냥 저기 어저께 병원 갔는데 서로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살벌하게 욕 잘해요. 어른들을 싸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분들 전부 다 반말을 합니다. 아, 나이 차이가 있어도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서빙을 보니까 네.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딱 가면 이제 7번 테이블 저쪽에 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이게. 야. 7번 테이블에 꼬다리를 싸? 야, 진짜 헌팅 포차하고 똑같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 가봤을 때. 아니 아. 자식아 저 7번 테이블에 저기. 오빠 여기 네, 그죠. 그래서 얼른 가갖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아주머님한테 이제 오더를 딱 하고 이제 깨소금 쫙 뿌려갖고 이제 꼬다리가 쫙 나옵니다. 딱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주머니들은 당황하죠. 네.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할머니, 할머님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럼 저쪽에서 17번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차인표 같이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서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합석을 해서 부어라 마셔라 또 막걸리 먹고 꼬다리 먹고 그러면 입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2차전 또 춤을 추러 나갑니다. 그 춤을 추러 나갈 때 그 표정
그리고 춤을 출 때 그 이상하게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은 무표정으로 춤을 아 추세요. 그래요? 미쳐요 진짜 그걸 어. 보면. 가끔가다 웃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게 기울어진 노인들한테도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구나. 정말 갈 데가 없구나. 음. 노인들도 골프 치고 네네. 투자하고 음. 어디 여행 가고 이러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돈 1,000원 내고 들어와서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한 7세 정도 되시는 분이. 네. 정정하시네, 정정하시네요. 아니 진짜 정정하지는 않으신데 정말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 춤추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상가 번영의 회장이거든요. 야. 500명이 매일 모이잖아요. 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겠네 진짜. 에서 막 오고 막 그러겠네요. 그때는 한나라당 막 오고 난리가 나요. 네. 누가 막죠 이제 한나라당에서 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널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어. 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나고 쓰러졌어요. 네. 비타민을 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 진짜. 아, 그러다 그러네. 이제 왜냐면 500명씩 오니까 그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정말 선거운동하기 너무 좋고 거기다 말 한마디면 정말 이게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크 시설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아. 딱이지. 네. 멘트 지기 좋지. 정말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유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네. 정말 적은 돈으로 어울리기도 어울리기도 하고 막 거긴 막 원래는 뭐 담배 못 펴요. 근데 못 피는 게 노인 한 40명 모이면 아우 그렇죠. 네. 태우시죠. 맞아요. 태우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며느리도 나가셔라. 엄마 아니면 딸도 나가셔라. 그래서 놀다 오셔라. 왜냐면 낮에 가서 밥 먹고 놀다가 오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퍼블릭으로 운영하는 무슨 국민 체육센터 같이 이런 데서 수영 같은 거 배우면 못 들어가요. 한 사람 죽어야 들어가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네. 그 정도예요? 정말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매일 나와요. 맞아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긴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물도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못 들어가니 엄마 수영 좀 배울래요. 수영이 보통 13만 원, 15만 원 하잖아요. 프라이빗은. 1년치 하려면 150만 원, 180만 원. 그게 또 저렴하게 딱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120만 원. 120만 원 들여서 엄마 수영 배워.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그렇죠. 한 방에 내는 것도 있잖아요. 부담스럽죠.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1,500원만 있으면 어서 오십시오. 네. 입장료에 옷 자켓 딱 맡기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커피 마시는 한 6개 있는데 400원씩. 아. 꼬다리 먹고 나면 다 한 잔씩 합니다. 그렇지. 커피에서 예. 많이 남겠네. 그거는 제 여동생. 제 여동생. 여동생. 왜냐면 양복을 한 번밖에 못 맡기는데 커피는 2-3잔씩도 먹거든요. 동생이 그걸 노리고 있죠. 하고 싶어서. 야, 아빠 저거 커피 머신 내가 할게. 야. 네, 그래서 외삼촌은 그 앞에 주차. 다 온 가족이 다 가족 비즈니스로 이제 야. 다 늙어 가시는데 네. 비즈니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밥 먹고 네. 그 시간도 이렇게 보내면서 돈도 좀 잘 벌고. 그렇죠. 말도 안 세워나가고 얼마나 제일 그렇죠. 좋아. 예. 가족들끼리 서로 다 예. 붙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노인들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아까 그때 프라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준다면 네. 좀 어감상 좀 네. 괜찮지 않겠냐.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까 저도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표정이 없다. 네. 춤추러 왔는데 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일단 아버님께서도 또 나름 또 마케팅도 잘하세요. 그래서 봄 되면 이제 관광버스 한 10대 불러가고 꽃놀이 가시고 가을 되면 이제 아니다. 또 관광버스 한 10대 딱 불러가지고 조만간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 저기 그 태극기 집회에서 스카우트 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는
정치도 그렇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일이나 하고 돈이나 잘 벌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 보수를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아파트.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첫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다주택자거든요. 전 내 아파트가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새날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딱 방송 들어가기 몇 마디 딱 해고 알았잖아요. 캐치가 빨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 대학 다닐 때도 뭐 집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네. 태극기 집회를 네? 거기 가셨다고요? 아니 태극기 집회가 아니죠. 촛불 집회.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흥분을 해가지고 잘 가다가 갑자기 왜 절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절로 가셨어. 딸내미까지 데리고 피켓 들고 처음으로 그 거기 당시에. 갔다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하는 할아버지가 제 딸한테 욕해서 굉장히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제가 또 욕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되는 욕, 몸으로 시작되는 욕, 동물 욕, 네. 세계사 욕. 그래서 근데 노인들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건드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또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더 민감하시거든. 사실은 자기한테만 그냥 혼자 그랬었으면 그나마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버리는데 애 앞에서 그런 것도 이제 그 부모의 보호 본능이 나오다 보니까 더 격하게 이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재밌었는데요. 오늘 기울어진 운동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 콜라텍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됐고, 야 어쨌든 그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다음 선거운동 어디서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아셨죠? 콜라텍. 네, 네버엔딩 스토리 두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 두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원래 그렇죠. 두 번째 저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두 번째였는데. 네. 중간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좀 당하신 거 아니에요, 마차님한테. 그렇죠. 마차님 순서 바꿔 하니까 네. 마차님이 짬밥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짬밥에 밀려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 주제에 맞춰서 또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바꿈을 당한 거죠. 당한 거죠. 정확히는. 여긴 내 구역이니까. 오래된 사람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내가 약간 그 위원장님 느낌 난다. 그거 야수님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여 위원장님이 죄송합니다. 판결 내리시더라고. 이봐요. 이봐요? 국민학생입니다. 아수라장이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주제 다시 시작할게요.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 이게 생각나는 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서 어떤 걸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위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정보와 힘과 고난을 가진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 있죠. 면접 자리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학생하고 선생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학생이 되게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약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것 때문에 교수들하고 많이 싸웠었는데, 당신들이 나보다 이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먼저 태어났고 먼저 공부한 거다. 내가 내 돈 내고 다니는데 왜 내가 당신들은 나를 애기 취급하냐.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생님으로서 내가 존경을 요구한다면 인정하겠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뭉개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뭉개진 않았을 거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래서 막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교과서 살 돈으로 술을 사 먹어가지고 이제 교과서 없이 이제 수업에 들어갔다는 이제 그런 지적 사항은 있었죠. 있었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실로 혼내는 건 인정. 근데 왜 인격적인 걸 언급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걸 전제로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걸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러니까 느꼈던 그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 있죠. 돈이 없어서 네. 이제 돈을 벌어야 돼. 음. 돈을 벌려면 어떤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네. 특정한 능력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그렇죠. 근데 배우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우리는 사실 배우기 위해서 돈 내는 시스템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인데 저는 기본소득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사례를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 말고 어떤 지식 노동, 정신 노동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 기술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한 노력이나 그 제공되는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 안에 어디에도 안 들어와요. 결국에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지하 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고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됐거든요. 예전에는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가 고용한 사람이 있고 그 고용한 사람이 사업주의 허락하에 나는 노동자다라고 이제 그 노동청에 등록을 하면 고용보험이라는 형태로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1인 자영업자들도 나 스스로 노동자라고 노동청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비슷한 것이 시도된 적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단번에 됐는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건. 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혼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고용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다.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1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점진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 한번 해보겠다고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게 제가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느꼈던 불합리나 내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평가를 받을 때 느꼈던 불합리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걸 반복되는 대통령 하나 바뀐 거지 실제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맞습니다. 리액션 나오잖아요. 예, 까똑. 네, 까똑 하잖아요. 알겠다고. 알겠다고 보냈는데 지금 아는 애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몇 번 이제 제가 다른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창업 기업에 대해서 이런 뭐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뭐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조건이 해당이 돼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서 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라는 게 나는 아직 이제 창업 초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탈락합니다. 왜요? 그러면 왜 탈락을 하냐?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게 공표하는 취지 자체가 도움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지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있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면 결국에는 선정되는 회사들은 이제 다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먼저 선정이 되는 이미 거예요. 건강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도 서봤거든요.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서보면 그 평가 지표라는 걸 평가 지표대로 기계적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단이 같이 네. 하는 것이고 약속된 대로 모든 그 기업들을 차례차례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주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 먼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바가지의 이게 마중물이 필요한 그 회사는 그렇죠. 항상 그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을 못 받는 상태로 버티다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랑 또 비슷한데, 그래서 어떤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그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게 해줘요. 일을 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큰 행사를 해봐야지 그걸 해볼 거 아닌데 한 번을 해보는 애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거는 딴 애들이 넣지를 못해요. 아예 입찰이 안 돼요. 맞아, 했던 그래서 애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구직할 때도 네. 다 경력직을 많이 뽑지 신입은 많이 안 뽑잖아요. 네.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비용이 더 드니까 똑같은 거죠. 예전에 가수 고 신해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차가 멈췄는데 주유소까지 갈 때까지 기름은 넣어주자. 복지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는가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런 실적을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5분 안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짧네요. 되게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길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설명을 하는 건 오케이라고 쳐. 왜냐? 나 혼자 심사받는 게 아니라 수십 팀이 하루에 다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5분이면 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설명을 듣는 심사위원들이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 온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는 그 수십 개의 회사들을 그날 한날에 다 심사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그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니까 컨텐츠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서 최소한의 사업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니 옆 사람이 하는 만큼만 주면은 내가 하는 몫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내가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죠.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 이미 유명해진 회사 먼저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바로 검색을 해보죠. 검색을 해봐서 보도가 된 회사면 유명한 회사, 어떤 언론사에 언급이 안 됐던 회사면 아직 가능성이 없는 회사, 이런 식의 기계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핑한 거를 보고 이게 사업적인 그런 조언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투자해줘야겠거나 말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안 서다 보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대박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서 했었던 거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사람들이 일반적인 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갖고 따지면 내가 모르는 거면 그냥 건너뛰려고 해요. 뭐 창의적인 거, 혁신적인 거 이런 제목을 붙어 있는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 보면 그게는 검증된 거냐, 사업성은 확인됐냐,
뭐 이거 시장 분석은 제대로 됐냐 뭐 이런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냐? 네. 어. 그렇게 따지는 남들이 안 해서 제가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창업 컨설팅 한번 받으러 갔잖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예.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이 동영상 장례 시스템 내가 유언을 얻다가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냐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잖아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겼으니까 요런 거를 이제 내가 남겨가지고 만약에 뭐 돌아가시면 이제 사랑하는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사람한테 영상을 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갔는데도 그냥 잘 들었습니다. 나무로 뭘 결론을 뭔지 알아? 나무로 내가 왜 했더니 어떤 거 하세요? 개그맨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요즘에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가 나요? 유튜브 얘기하면 다 났어. 난 이거 해러 갔는데 이거 뭐 발전적인 얘기보다도 그냥 이게 그냥 뭐 그렇게 해서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손말 TV라는 네. 그 채널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중에 이제 주 컨텐츠는 팟캐스트를 이제 수어로 다시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주 컨텐츠고, 그리고 좀 실험적으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게 손가락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인이 진행자예요. 농인이 진행자고 이제 곽동수 그 선생님이 패널로 나와요. 그래서 농인이 수어로 물어보면 곽동수 쌤은 말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화면 안에서. 그런데 이제 화면 밖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이제 그 둘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제 농인하고 청인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그 어떻게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자원이 이제 시사 콘텐츠 해설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농인 친구들하고 원래는 토크쇼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농인 친구들이 한 번도 이제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마무리하는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하자. 왜냐하면 농인 사회에 공급되는 뉴스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농인들을 위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뉴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 뉴스만 제대로 해설만 해줘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사실 뉴스 중에서 이렇게 수화로 해주는 뉴스도 있잖아요. 방송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계적인 번역이어서 이게 청인들 중심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하면은 몰입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수어하고 자막하고 동시에 이제 정보가 제공되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뉴스 컨텐츠를 손가락 뉴스라는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뉴스가요? 네, 뉴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이제 그걸 고정 포맷으로 해서 이제 곽동수 쌤하고 이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꼭지를 정하는 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농인 진행자 한 명이 있고 남성 농인 진행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하루 따로따로 그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촬영 이틀 전에 그 진행자가 나는 이런 뉴스 재밌게 봤다. 나는 이 뉴스가 궁금하다. 꼭지를 6개 뽑아서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그 헤드라인만 정리해서 다시 이제 대본처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즉석에서 실제로 그 농인 진행자가 궁금한 거 있죠. 네. 그 농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곽동수 쌤이 특징이 뭡니까? 친절하잖아요. 이제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어 통역사가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야. 그 꼭지는. 요걸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아 뉴스 예, 한다. 그러니까 뉴스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귀에 딱 꽂혔던 표현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야. 그래, 나는 편향된 거 인정해. 나는. 그런데 지금 만들어서 올리는 컨텐츠 자체가 편향됐다는 건 좀 수긍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직접 그 농인분들께서 뉴스를 고르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도 밖에서 보니까 왜 뉴스를 뭐 다루다 보니까 야 이거 편향적이다 뉴스를 왜 다루냐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농인분들이니까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 예.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쾌감을 그 자리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음. 나는 5분 만에 나가야 되거든. 5분 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시 그 사람이 그 뉴스 콘텐츠 내용을 쭉 본 것도 아니야. 썸네일 하나 딱 보고 아 이건 너무 편향됐는데 이러더라고요. 컨텐츠가 편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편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컨텐츠는 꾸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 헤드라인 제목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다 안 보고 이 전체를 안 보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뉴스를 해주겠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 컨셉이 좋으면 그러면 내용만 조금 요거보다 순한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것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좀 아닌 거죠. 비겁하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대통령 하나 바뀐 거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거는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을 것 같아.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바꿔봐야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제 개그맨 김일이가 준비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장이 이렇게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표현이란 게 축구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공을 까도 멀리 안 나가고 저기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툭툭 치고서 그냥 뭐 강슛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뭐 심판이 한쪽 편을 너무 편파적으로 심판 들어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다 통틀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요새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장관이 되셨는데 그 청문회를 봤어요. 다는 안 보고 그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했던 청문회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우리 조국 후보자의 아내분께서 기소가 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요거를 막판에 굉장히 물고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야 소스가 먼저 들어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그거 보면서. 보면서 들었죠. 왜냐하면 시사.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독 거기서 빨리 끝내면서 자꾸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카톡이 왔든 뭐가 왔든 먼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저 말이 나오게끔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본인의 신중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흔들릴까봐 그 말을 안 하게 하려고 침착하시라고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또 다시 보면 소름이야 진짜 네. 그 장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나는 현장에 보면서도 저게 그냥 너무 티가 나요. 이제 그분들도 뭐 50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저도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개그맨 44라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만나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다를 뿐이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유형의 사람 다 있잖아요 주변에. 슬프다. 네. 야근 놈 뭐 비열한 놈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딱 보면서 야 요거 수가 있구나 갖고 막판에 이제 그걸 막 하면서 그리고 그 위원장분도 중간에 이제 막 그 표창원하고 언쟁하고 했던 것도 저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3일 출입한 기록밖에 없다. 근데 이제
조국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 그거는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은 못 내는 거니까 3일로만 인정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판사 짓을 하냐 하면서 이제 표창원 의원이 막 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죠 그 얘기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안 냈으니까 3일만 인정하겠습니다. 한쪽 표를 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막 제가 이제 그거 보다가 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요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너무 웃긴 건데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웃긴 거. 처음에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까 그 농인분들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 얘기하시면서 뭐 그 시각장애인 그 민감한 사항을 갖고 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될 거니까 이제 자 시각장애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면서 이거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난처하잖아요. 사실 그게 왜냐면은 성매매는 불법인데 거기서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그걸 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성매매 찬성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법률적 검토를 뭐 해갖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거기서는 얘기하시고 나서 그거 얘기할 때 그 김도우 의원이 네. 김앤장의 편을 약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앤장이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다고. 그 얘기도 이 한번 말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너무 웃긴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그 의원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안마방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국 후보자한테 안마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 거에서 맞아 처음에 당황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없다 했다가 정말 없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 발 마사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꺼낸 게 그거예요. 더푸샵. 더푸샵에서 조 후보자분이 어떤 그 가게 사장님하고 사진 찍은 거를 꺼내면서 자기가 있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푸샵이 그거 프랜차이즈로 하는 마사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불법 마사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분이 진짜 이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푸샵이라든지 마사지라는 데를 안 다녀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불법 마사지 다니신 건가 할 좀 착각이 될 정도로 그걸 유도하고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렇죠. 유도를 해서 던졌는데 나는 이제 더 푸샵 대표가 이거 소속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네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불법 안마 시술소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이. 전국 프랜차이즈를 불법 성매매 업소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의원이 한 명의 발언이 그 발언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사람 괴롭힐 때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뭐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발마지 업소고 프랜차이즈입니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불법 마사지 업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그게 아마 그 프랜차이즈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발 마사지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해서 그거 아마 패소해서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태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 마사지 해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들 얘기했다가 그냥 마사지 얘기 갔다가 갑자기 여기로 빠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유도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비열했다. 그 질문이 좀 비열했다 생각하고 그것도 상당히 그것도 뭐 큰일이라고. 발 마사지 받은 게 뭐 큰일이에요. 사실 나도 만약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의원님한테 가서 안마 가신 적 있습니까? 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데 질문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내가 보면서도 그 약간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했던 건데 그 이제 약간 사회주의자입니까? 그걸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너무 조국 후보분께서 좀 대답을 좀 아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향했습니까에 대한 표현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예를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아요. 뭐 의료보험이라던가 노인복지연금, 청년수당 다 그 사회복지에서 온 거잖아요.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그 안정망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도 필요한 요소를 갖고 써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 얘기였는데 요 얘기 사회주의적인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 이제 빨갱이 나라 되네. 네, 그렇게만 그게- 받아들인 그게 거예요. 김진태 같은 그 김진태류의 인간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 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에 있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우파들은 이상하게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개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든요. 그걸로 공격. 아니 근데 사회 많은- 시간에 배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네.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가잖아요. 네. 사회주의가 아니라 네. 자본주의가 너무 잘 사는 놈은 계속 그쵸. 잘 살고 네. 못 사는 놈 못 살게 말 그대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같이 네네. 수정자본주의를 내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그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개념을 일부 차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당신은 사회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물어보는 그 의도 자체가 그렇지. 너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는 의도하는 거고. 이렇게 유도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사회주의자입니까? 자본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거 갖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답이 너무 아쉬웠던 게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근데 더 그 좋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청문회인데 대답하는 시간을 솔직히 확보를 안 해주잖아요. 질문은 막 해. 음. 근데 대답하려고 하면은 됐고요. 위원장이 됐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이봐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이봐요? 국민학생이야. 너보다 못하니까 그렇지. 야, 이런 이씨.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면서도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정도 돈이 있고 저 정도 위치고 그러면 과연 조국 후보자보다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을까? 없지. 난 저는- 지금 당장 털어도 안 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본인 있잖아요. 나는 저 부동산 경제 방송 많이 듣는데 그분들도 이제 좀 편들어 주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저 정도 위치에서 뭐 세금 누락이라던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맞아. 예. 그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털 게 없으니까 가족을 다 걷는 건데 사실은. 자 일단은 그거가 좀 본 거 중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요 생각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 이렇게 결속이 필요하거나 좀 단합을 시킬 때 외부의 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원래는 북한을 적으로 돌렸었는데 북한이 요즘에 뭐 핵포기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적을 밖에다 만들어야지 내부에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단합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근데 적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한테 겨냥을 한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만만하니까 한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가 옆집 아저한테 깃방망이를 맞고 들어온 거예요. 어? 미국, 그러니까 일본 애가 때린 거지 우리 아빠를 한국 아빠를 때린 거야.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난리를 치는 거지. 아니 저런 나쁜 새끼가 다 있어. 가서 아빠 내가 때려버릴게요 하고서 막 설치는 아들이 있고 근데 옆에 딸은 아빠 참어. 아빠가 싸우면 져. 이것까지는 난 이해해. 아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빠가 맞을 짓을 했네. 저 아저씨는 함부로 남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아빠가 뭘 잘못했으니까 저런 거야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당에서 그러지 않느냐. 뭔가 나경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나는 것 이제 같아요. 요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밖에 적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적을 만들어서 유일하게 단합할 수 있는 데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생겨. 그래갖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콩가루 집안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잖아요. 보통은 아빠가 그러면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뭉쳐야 되는데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아 이거 진짜 좀 특이한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 개그맨 맞네, 네. 맞아. 그래서 맞아. 근데 굉장히 그 시사적인 개그맨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걸 생각하면서도 아까 그 야수님도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대통령만 바뀐 것뿐이다라는 얘기 되게 동감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또 청문회 보면서 알았어요. 청문회 보고선 아 정말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저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두렵나? 이 생각이 반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쏟아붓는 걸 단지 기울어졌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인가 보다. 저런 사람들이 두렵나 보다.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할까 봐.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천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보다도 더 센 권한이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하고 언론하고 검찰인 것 같아요. 이 세 군데가 제일 막강하다. 왜냐면 역사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래 해먹을 수가 있어. 대통령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 삼각편대로 가다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대통령 딱 만나면은 예 하면서 사각편대로 완벽한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완전체로 한 10년 살았죠. 완전체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갑자기 또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바뀐 거예요. 하나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기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똘똘 뭉쳐가지고 자 뭐 하나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이제 할 수가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맹 공격을 언론까지 그다음에 검찰하고는 이 어떤 공감대가 있잖아요. 검찰은 개혁을 하기가 싫으니까 더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은 자기네랑 더 입맛에 맞는 당이 돼야 되니까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딱 크로스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네들도 정책적이든 뭐든 뭐 도움받을 게 있고 하니까 이제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생각을 했죠.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구나. 성벽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쟁 영화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브레이브하트를 보면서 야 소피 마르소 진짜 이쁘더라고 지금 봐도 살벌하게 구조. 살벌하게 그 진짜 영화는 정말 명작이에요. 내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딱 보면서 근데 거기 전쟁 장면이 나와요. 전쟁 장면이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을 공격할 때 진짜 힘들어요. 한번 올라가기가. 사실 성이 확실히 유리하긴 유리해. 내가 보니까 성에 싸우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성에 올라가 있는 데가 이제 검찰하고 이제 뭐 언론사하고 재벌가들하고 이런 데가 이제 거기 성에 있고 이제 흑수저분들이 이제 성에 올라가려고 이제 사다리 올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 기름 붓고 아우 뜨거. 그러니까 자꾸 기름 붓는 게 뭐냐면은 야 얘네들 우리 못 올라오게 해야 돼. 야 저기 교육제도 빡세게 바꿔라. 우리 인간적으로 사다리 걷어 차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기름을 붓는 건 좀 기름 붓고 갑자기 불화살 쏘고 돌멩이 던지고 하면서 흑수저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칼질한. 제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요번에도 그거 쭉 보면서도 조국 후보자분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그 정도 생활 수준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검소하게 살았네요. 착실하게 살았는데 그 정도 재산과 그 정도 급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권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라고 왜냐면 조국 그 후보자 정도 되면 그 교수하고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또 검사도 가고 변호사고 많이 가고 법조인들도 많고 해서 힘이 많을 줄 알고 생각해봤더니 이분은 그냥 교수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 제자였대요. 맞아. 제자들 세게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청문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박사과정 할 때 지도 교수여가지고 끝내 금태섭 의원이 수료밖에 못한 이유가 있다. 논문 통과를 못해가지고. 그래 어쩐지 나는 그때도 그거 생각났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무슨 뭐 가짜 뉴스라던가 뭐 이렇게 막 악플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뭐 할 것처럼 이제 제안을 할 것처럼 하니까 그것도
오히려 침해하는 거 아니냐 개인의 사생활.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을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제재를 하고 무서운 걸 알아야 글을 한 번 쓸 때 신중하게 되는데 막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자, 흑수저가 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대한민국인데 이제 이게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에 몇 명 안 살았거든요. 1대만 있었으니까 지금 막 3대, 4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성에 그러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들이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거기 다 누가 사람이 있어. 칼로 찔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게 제가 그래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늘 항상 얘기하지만 복지라던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교육, 등록금, 그다음에 이제 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어느 정도 그 꿈이라도 하나 열어줘야 돼.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통로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면 됐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는 잘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잘했다면 저희 집은 저 어렸을 때는 누구 공부 잘한다 그러면 아 저 집이 가난해서 얘가 공부 잘하는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반대예요. 잘 사는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도 했어요. 서울대와 뭐 고대가 뭐 시비하고 한다고 하지만 자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강남권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주류가 됐고 이미. 맞아. 그리고 그 제가 그 10년 동안 이제 그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맞았던 대학 들어가기 전 단계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단계를 지나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약간 기득권의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스카이의 70%가 그 정도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주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서울대생, 고대생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뭔가 그 막 가난에 한이 맺혀서 뭐 인간의 평등을 얘기하고 막 진짜 그 뭐 권리를 찾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본 대학생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 제 얘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추석 특집. 이번 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차입니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래에도 있어봤고 위에도 있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마차님 직장, 네. 예전 직장, 네. 이거 위에 있는 그 직장이었잖아요. 신이 숨겨둔 직이라고 하는 네. 것이죠. 맨날 쳐놀고 있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 기울어진 집 얘기가 나오네. 근데 네. 그 장용준 군의 사고를 그 보면서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장용준처럼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음주운전까지? 음주운전은 모르겠는데 엄청 재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아니 그게 좀 재밌더라 사건이. 그 나중에 따로 왔다면서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같이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랬다. 나중에 따로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티즌들이 마포서에다가도 네. 막 뭐 자료 공개 신청이라던가 네. 민원을 계속 넣고 있대요. 왜 그 자리에서 그 차가 그러니까 뺑소니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 차가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을 해보면 그런데 근데 학교 다닐 땐 제가 당연히 우리 아빠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첫째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나는 뭐 학교 대충 다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래서 뭐 정몽준 아들이나 장용준이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그 대한항공 딸들이 그 기장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이거 그러니까. 다 내 거라고 했던 그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심지어 나는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런 있어요. 생각 때문에 삼성이 셋째한테 준 거예요. 기억이 나는 장면이 나는 그거를 집에서 따라본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는데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차 문 열어주고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아빠한테 크게 혼나서 기억이 나는데 한 8살 이하였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 공장에 갔는데 아저씨 보고
왜 문을 안 열어주냐 나는 이렇게 했던 거야. 마차님 아버님이 굉장히 재력 어렸을 때 재력가였었다. 엄청났습니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망한 사람이 망해서 지금 망한 망해서 지금 겸손해졌어요. 망해서 겸손. 사람들 이렇게 있어. 근데 얼마나 해맑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데도 좋아하다. 물려받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 뭐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이걸 잘난 체나 이런 건 아니었어. 왜냐면 내가 항상 학교에 뭐 돈을 내라고 할 때 항상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까먹고. 약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인데 돈 안 갖고 다니기, 지가 안 갖고 다니기. 예, 최순실이 대신 내고. 그래서 맨날 옆에 그러니까 나랑 친한 친구들은 좀 이제 되게 빠듯한 애들이었어. 그냥 보면 알잖아요, 대충. 근데 걔한테 맨날 돈을 내가 빌려서 냈어. 최악이네, 그러니까 최악이야. 항상 빌려서 내니까 나는 애들한테 항상 미안한 입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갚지도 않아. 왜냐면 까먹고 그냥 또 와. 왜냐면 나한테 그게 그렇게 큰 돈도 돈이 아니고 아니니까.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까먹고 받아오는 것도 까먹고 선생님이 돈 내라는 것도 까먹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빌려서 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나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이게 나중에. 먼저 시작된 학급 내 갑질. 야. 직장 내 갑질 이전에 시작된 얼굴 학급 내 빨개졌어. 갑질.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한 번 돈을 주면은 그걸로 애들 다 청산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살 때 이제 한 대학교 직전까지 IMF 때가 그때쯤 터졌으니까 그때는 백화점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게 그렇게 막 저거 사야겠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저건 우리 집에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백화점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거기다 놔둔 것. 약간 이런 우리 집 보관소. 약간 거기다 내가 이런 놔뒀고 느낌? 내가 언제든지 가져서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발전하면서 막 명품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거 가방 이쁜데 엄마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근데 이미 그때는 우리 집이 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좀 고생을 하니까 저 백 하나 마음에 드는데 딱 들어가서 물어봐요. 저 얼마예요? 딱 물었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500만 원. 근데 내가 정말 예쁜 걸 봤던 거지 또. 보는 눈은 있어요. 내가 근데 그때 500만 원?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비쌀 일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악어 가죽에 되게 막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입혀가지고 비싸 보이긴 했어.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콜롬보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는 게 생겼구나 백화점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백화점에는 내가 살 수 없는 것만 진열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랑 다르네. 공감하기 어렵죠. 나는 정 반대였었어. 나는 백화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우리 안 되는 나는 사람. 우리 동네에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을 때 저 영도에 살았잖아요. 영도 사람은 롯데리아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몰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간판부터가 거부감 있잖아. 롯데리아 생기고 한 3년 동안 못 갔다니까. 필리핀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백화점 가기 전에 아, 가방 그래요? 다 열어보라고 그러고. 필리핀 가면 그래요. 소총 싹 들고 꼬챙이로 이렇게. 우리 동네는 왜요? 소총은 네. 없었습니다. 근데 뭘 조사하기 위해서 가방 열어? 그냥 이 사람이 뭐 총 같은 흉기를 거? 가져가나 아니면 정말 거지들이 들어오나 그걸 앞에서 다 스크리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죠. 세워놓는구나 가드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졸업할 마음도 없었지만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보러 다닐 때와 나중에 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돼서 내가 면접관일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약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아까 야수님이 얘기했던 그 미국 회사에 다닐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갈 때는 진짜 너무 간절했고 너무 거기가 아니면은 막 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지원을 했던 회사였었거든요. 네. 나중에 내가 그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되면서 이제 완전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왜냐면 그 회사는 워낙 편했고 말한 것처럼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 해서 그냥 놀아도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사내 정치만 하는 회사?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옆자리에 앉은 애가 인사부 쪽 애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지원한 이력서를 보고 애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막 돌리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듣고 있었지. 근데
전화를 지가 한 게 아니라 오는 전화를 받는데 얘가 답변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그랬더니 이 지원자 중에 하나인데 걔 엄마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연봉이 얼마냐, 뭐 근데 우리 아들은 석사인데 석사면은 연봉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뭐 몇 시에 끝나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회사에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하고 싶을 때도 나는 엄마 찬스를 쓰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찬스가 아니라 그 엄마가 굳이 그것까지 알아봐 줄 일이 없는데. 아니 근데 그것까지 너무 뭐 어떻게 그게 마마보이인가, 우리 집이 아이가? 망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집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전화하고 엄청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교 때만 해도 내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우리 아빠랑 같이 갔던 애니까 나는. 나는 근데 그게 좋았어. 아빠랑 같이 가는 진짜 최악이다 진짜. 와. 그 영화 테이큰에 보면은 그 리암 니슨이 딸 저 해외에 가겠다는데 막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느낌이네.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근데 아니 석사인데 굳이 우리 회사가 이제 사실은 입소문이 나서 아는 사람 이제 해가지고 동료 뭐 추천받아서 이력서 들어온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내가 걔한테 인사부한테 그랬어. 얘 뽑지 마, 치워. 내가 막 그랬거든. 왜냐면 꼴 보기 싫은 거야. 아니 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직장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이뤄놓은 걸 가지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엄마 아빠가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전과 후를 아니까. 내가 우리 아빠가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회사에서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절반의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가 깨어진 게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 옆자리에 앉은 애가 완전히 아빠백으로 들어온 애였어요. 그러니까 삼성 쪽의 상무 딸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얘는 진짜 회사에서 너무 케어를 해주는 거야. 그냥 대놓고 뭐 상장 줄 일 있으면 다 얘를 주고 막 이제 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직인 위조 해가지고. 근데 내가 거기서 힘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 보호막이 커가지고 당장 사회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만 가시돋친 말로 한마디씩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 쓰러져.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야. 아니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처음에는 그걸로 확 쓰러지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대리인데 상무한테 대들거나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성질만 있어서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는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뭐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상무를 잡으니까 위에서도 말을 못하게끔 그거 하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쓰러지다가 그 다음에 깡으로 일어섰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 가서 살고 하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소수민족 동양인 여자에다가 외소하고 이걸로 완전히 마이너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구나. 왜냐면 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이제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면접관 애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가 좋은 학교 다니고 스펙이 좋고 경력이 좋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기본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가장 간절한 사람을 뽑고 싶은 거야. 가장 간절한 사람을 뽑았을 때 나랑 제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가장 했으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 딸. 나라 걱정. 이게 이런 스트레스와 내 개인의 스트레스는 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간절한 사람을 지금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너도 나를 잘 도울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3분이나 남았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거 봐요. 저는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요즘 재밌어하는 드라마가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은 너무 그 내용이 이게 보니까 웹툰으로 이렇게 시작된 그건데 그것도 보면은 뭐냐 고시원에 그 살인마 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그 가난한 애가 사람들이 다 살인마 가족들. 살인마 가족들이 거기에 누가 모르고 들어가요 거기를 임시완이. 임시완이 들어가요. 거기서 그거 보면은 와 나 진짜 드라마가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도 있나 할 정도로 보면서 이제 거기서도 그 중에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아까 직장 거기 임시완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선배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연기할 때부터 잘 사는 집 아들인 거예요. 그분은 연기 안 하고 창업을 한 거야. 그 회사에 이제 임시완이 이제 고시원 살면서 들어간 거예요. 또 거기를 미생이야? 돈 벌러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하는 게 너무 그거야. 말끝마다 밥 먹으러 가가지고는 야 너 고시원 사니까 이런 거 안 먹어봤지? 사람들 맨날 이런 거예요. 야 너 햇빛 좀 많이 쐬라. 너 고시원 사니까 햇빛 못 쐬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한테 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왜 자꾸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막 또 뭐라 그러고 야 여기 회사야.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대표님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도 이제 뭔가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실 그 부모님 그 내가 집을 거기 사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현실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왜냐면 잘생기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여직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예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걔를 공격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거야. 고시원 살지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얘기하는 그 드라마 보면 애보단 내가 행복하구나 느낀 거야. 진짜 그 너무 끔찍해. 한 3회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이 괴로우신 분들을 한번 보면 좋고.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드라마 보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제 고시원 나오는 드라마라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하고 예전에 한지붕세 가족처럼 고시원 살지만 뭔가 그 열심히 살고 막 이런 따뜻한 얘기인가 보다 하고 딱 봤는데 고시원 사는 사람들 다 막 살인자들 모아 있는 데처럼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또 점점 더 없는 분들은 겁내하는 또 요소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드라마 영향을 제일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회 문화가 바뀐 거 중에 재벌들 아들이 막 다 현빈, 막 이런 애들 잘생기고 착하고 정의로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재벌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한동안은. 그렇죠.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그 전에는 최민수, 터프가이, 최재성. 그러니까 뭔가 좀 상남자, 가난한 걸 좀 이기고 가난한 그렇게 걸 멋있게 맞아. 돈도 별로 없고 청자 캔만 입고 댕기고 산동네 살면서 막 박싱을 하고 그러다가 차인표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옛날에는 거기서부터였어. 부잣집 아들은 재수 없고 막 일본 앞잡이 같고 맞아. 약간 그 캔디의 이미지와 이라이자의 그 이미지였잖아요 옛날에는. 맞아. 그러다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딱 기점으로 차인표가 나쁜. 잘생겼는데 친절하고 능력도 좋고 막 근육도 있어. 그 당시에 최초의 몸짱 연예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늦게 딱 하는데 손 딱 갔더니 막 뭐야 그 테마파크 있잖아요. 거기가 쫙 불이 켜지고 미치는 거죠. 놀이동산 회전목마 돌아가고 그걸 기점으로 계속이었어요. 꽃보다 남자 부잣집 아들이 매너도 좋고 많은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가난한 애들이 이제 악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막 옆에서 하면서 배신하고 사람 죽여주고 막 이렇게 비열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영웅을 보는 또 남자를 보는 이미지가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드라마의 역할이 컸어요. 예전에 우리 박신양 씨도 내 안에 너 있다고 할 때도 보면 박신양도 집안 좋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여자가 만나는 그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동안은. 너무 옛날 이야기부터 다시 나오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파리의 연인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파리의 여인 이런 거. 괜히 출장 한번 가면은 진짜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앉을까를 그 전날 막 너무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갈 땐 지금은 진짜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비행기 타지만 그 전에는 정말 풀 메이크업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거를 좀 꿈꿨었어요.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절대 안 앉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는 남자들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 만나서 내 사업이든 내 하는 일이 그렇죠. 예. 확 필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네. 그래서 흡연석이 따로 있었어요. 아 옛날에 그래서 비행기. 원래 가갖고 이제 담배 싹 피고 다시 내 자리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 사람이신데. 아 네. 비행기에서 담배 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요. 처음 예. 들어요. 네, 전 겪어보진 그래서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 옛날에 고속버스 안에 그건 이렇게 알아요. 앞에를 보면 이렇게 제떨이가 제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딱딱딱딱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똑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맞아요. 예전에는 저기 승무원분들이 담배 신문도 해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였는데 네. 너무 비유적인 것만 해서 네.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수리했던 군대 경험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 요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뭐 앞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한 계속 보실 것 같아요. 그래, 몇 기울어진 년간은. 운동장을 삽질로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제 그 군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버엔드 스토리 107회였고요. 자, 여러분들 부르지 마시고 그냥 오래간만에 윷놀이도 좀 하시고, 그냥 그다음에 아니다, 나는 이번에 좀 제대로 쌓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새날 쭉 들으시면서 그 전투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족들 핸드폰에 다세나를 구독 눌러주세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로 싸워야 되면 저도 얼마 전에 요즘에 만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좀 여기 태극기랑 가까우신 분들이 좀 가끔 있으셔가지고 가끔씩 이게 논쟁할 일이 있어서 최근에도 이제 그 조국 따님 이제 토익 점수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 드리면서 그런 거 없어도 고생했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모르더라고 또. 아니, AP가 뭔지를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네. 점수가 어떻게 이제 스케일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네. 이제 그렇게 막 공격을 그냥 하는 거예요. 표창장 하나로 대학 간 거 같이 자꾸 나오고 뭐 그렇죠. 논문 하나로 간 것처럼 하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셔서 얘기해 드리니까는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원래 잘했구나 이렇게 좀 바뀌시더라고요. 들으세요? 네. 그분이 들으세요. 그래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예. 그러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예 정말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조금이라도 이제 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설명하다가 막히는 건 마차님한테 연락하세요. 네네네. 그 전화 ARS 찬스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소감 한 말씀. 네. 프나님하고 마차님하고 부부가 아니라는 걸. 부부설을 유포시키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언론사가 센 데가 붙으면은 정말 애가 있다. 뭐가 있다. 야수가 아들이라더라. 혼인 신고했던 기록이 있다. 내가 봤다 서류를 등본을 띄워왔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봤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띠동갑 넘게 나이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김주태 의원이 앞에서 찢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봐요. 국민학생처럼 뭐 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좀 가족들도 만나고 좀 충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팟캐스트도 여러분들 혹시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조선 일본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득돌만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신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